로봇은 오늘 그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젠슨왕의 장녀가 한국을 방문해서 LG 쪽에 로봇 거점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듣는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이슈도 있고 중국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트리도 IPO 상장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우리가 이번 주 쭉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말 내내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해서도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현대차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피지컬 AI 기업 섹터의 종목으로서 앞으로 아틀라스도 로봇 트렌드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DB증권에서 아틀라스가 이제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공정에 투입이 될 가능성, 앞으로의 그 경로를 보면서 투자 트렌드를 따라가 보면 좋다라는 의미 있는 리포트를 써서 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현대차 공정 진입은 두 판에 걸쳐서 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틀라스가 앞으로 어떻게 상용화 될 건지 그 경로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리를 일단 해놨습니다. 알맥이라고 해서 이게 현대차의 로봇을 훈련시키고 실전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검증하고 훈련시키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는 훈련 센터, 학습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멘텀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아틀라스가 부품 서열, 그러니까 조립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부품을 잘 나열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해서 조립하는 거, 작업해서 학습하는 거 이제 무한 반복하고 성능을 검증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알맥에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훈련하고 학습한 것을 가지고 실전 공장으로 이제 가는데 그게 현대차 공정에 이제 진입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HMGMA라고 해서 현대차 조지아 공장을 말하거든요.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라고 얘기도 하죠. 그쪽에서 실전 이제 투입돼서 전반적 피지컬 AI의 혁명을 이제 보여주는 실전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현대 글로비스와 함께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실전으로 가기 전에 일부 괜찮은 로봇들을 시험으로 한번 해보게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거쳐서 실제 공장에 생산 투입이 되는 것이 아마 이러한 것이 상용화 경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획이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28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0년 되면 이 부품 조립 공정에 적용을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8년 그리고 30년까지 바라봐야 되니까 이게 장기간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이런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상용화 과정이 잘 거치는지 실전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이거를 눈으로 확인해야 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청사진은 있는 상황이고요. 아틀라스가 참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되는 게 어려운 동작을 한 번에 착 끝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동일한 반복 작업을 흐트럼 없이 굉장히 완성도 높이게 하는 게 사실상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 공정을 잘 해내는 그런 부분이 로봇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 작업을 잘 해내서 이걸 실제적으로 공정에 투입되는 적용을 잘 하는 단계 이런 것이 되는지 끊임없이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 성능이 어느 정도였냐라면 이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배치 얼마나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업해서 그 수율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혁명에 따른 그 결과치가 매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작업을 얼마나 훌륭하게 결과값을 도출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캡티브 경쟁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글로벌 생산 거점도 있고 이것을 로봇을 학습 훈련시켜서 실전으로 배치하는 그런 공장, 훈련 센터도 있고 이러한 것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리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캡티브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장년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데이터 플라이 휠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실제 현장 가서 안 되면 다시 빼. 그래서 거기에서 재교육시키고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데이터를 내놓는데 그 데이터 플라이 휠에 선점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거 아틀라스 현대차 그룹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로봇, 혁신, 밸류 체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아틀라스가 장차 현대차 공정에 진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DB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두 종목을 언급을 했는데 일단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아틀라스 바디 액추에이터 31개 이 정도의 액추에이터, 바디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부터 이 제품을 납품을 시작하게 됐는데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원가 경쟁력을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면서 제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내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뭐 신뢰성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 부품 사업화 이런 부분을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초기 테스트베드로 부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하고요. 현대차가 제조라면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이런 부분을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지컬 AI 초기 배치 이런 부분을 가속화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서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 로봇이 아직까지도 뭐 고점 대비 살짝 상승폭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테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아틀라스의 흐름은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뒤에 로보티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도 준비를 했거든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로봇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오늘 로보티즈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1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31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로보티즈를 오래간만에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로보티즈의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이 국내 증권사에서 로보티즈를 바라보는 목표가 밴드 상단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로보티즈를 분석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훨씬 뛰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63만 원.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국내 증권사 대비해서 로보티즈를 더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비교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젠슨 황 장녀가 LG가의 로봇 거점을 좀 방문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서 로봇을 봤을 때 로보티즈가 유명한 이유는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로봇에는 관절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유연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뭔가에 작동을 하면서 결과값을 잘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절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데 로보티즈가 역시 액추에이터에서 선방을 날린 것으로 보여서 이게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감에 띄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목표 주가 45만 원인 이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63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4.2%, 내년에 18.5% 매출 추정치를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년 사이에 726% 성장했고 전 분기 대비로 해서는 흑자 전환했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80% 이상 올랐으니까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액추에이터 출하량이 급속히 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하반기 다 긍정적인데 상반기 이제 이건 결과가 끝난 거니까 보면은 액추에이터 약 20만 대 출하를 했거든요. 근데 상반기만 20만 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어떠냐면 작년에 보면은 연간 24만 대 출하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만 약 20만 대 출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높구나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고요. 특히나 북미나 중국 쪽에서 수출이 잘 됐습니다. 북미가 142%, 중국이 154%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쪽에서 니즈가 좀 있구나라는 걸, 많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성장의 핵심은 수요보다 공급입니다. 공급 굉장히 중요한데 하반기는 액추에이터가 30만 대 출하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50만 대, 작년에 24만 대였으니까 훨씬 2배 이상의 액추에이터 출하량 기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해서 33%더 는 수치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로보티즈는 데이터 팩토리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더라고요. LG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로봇 관절을 원하는 고객사 쪽에서도 출하량이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감속기를 활용한 신모델도 출하량이 늘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이내믹 셀 Y입니다. 감속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로봇 관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긍정적인데 중국 출하 예상되고 다이내믹 셀 X 같은 경우에도 북미 쪽에서 요구가 좀 많다고 합니다. 요로 흐름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실적 데이터, 전망 데이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로보티즈 오늘 잘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오늘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DN 오토모티브인데요. 여기는 자동차를 생각하면 엔진이나 차체 소음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주는 그런 부품 업체이고 타이어 쪽도 하더라고요. 근데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공작기계 쪽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나 봅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려잡은 게 눈에 띄었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꽤 높습니다. 16% 이상 되니까요. 두 자릿수니까 괜찮은 거고 2분기 영업이익도 70% 가깝게 전년 대비해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공작 기계 부분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서 이쪽이 좀 잘하고 있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우주, 항공, 방산 로봇,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로봇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섹터 굉장히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역시 전년 대비해서 55% 오르면서 근데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게 워낙 3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온다? 괜찮게 보는 거고요. 공작기계 수준은 여전히 잘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우주, 항공, 방산, 로봇 하나를 팔아도 제품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고마진 제품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기업이었어요. 이 헬러라는 기업 인수한 시너지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찾아보니까 130년 정도 된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이쪽 시너지도 날 수 있고 또 실적 턴 어라운드 됐고요. 내년 또 실적이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글로벌 공작기계 이런 기업 대비해서 훨씬 저평가되어 있어서 주가에 대한 매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목표 주가 상향됐고 오늘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의 위치가 좀 낮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7,100선 넘어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8월 장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제가 휴일 내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월간으로 봤을 때 9월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8월입니다. 9월 대비하기 전에 사실 우리 증시는 S&P 500 지수도 잘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큰 또 염려는
없을지 아니면 오늘 이제 주가가 회복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잘 갈 수 있을지 무탈하게 그런 부분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직접 쓰신 한지영 연구원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한지영입니다. 네, 오늘 지수가 7,100선 위에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바닥 찍고 지속적으로 올라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리포트 잘 봤거든요. 좀 설명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반등의 연속성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긍정적인 점은 예전의 반등장과는 달리 그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와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업종들도 그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다시 순매수 움직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의 폭이나 외국인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반등의 연속성, 회복력의 지속성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또 이익 자체도 지금 훼손되지 않고 지금 더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이번 주에도 저는 뭐 7,000포인트 이상에서 우리가 증시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흔들림 없이 좀 편안한 증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반도체 강한 상황에서 반도체 이외의 업종에 좀 잘 버텨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지표 등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이번 주 사실 뭐 중요한 이벤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2선급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월 FMC 의사록이라던가 또 한국의 8월 20일까지 수출 이러한 것들이 그나마 좀 지켜볼 만한 메인 이벤트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이벤트가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주 중반부터는 뭔가 재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그 말 그대로 차익 실현 속도 조절의 성격이지 반등은 이제 끝났다. 이제 또 다시 우리는 뭐 박스권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전망, 이번 주 전망, 재료 잘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의 리포트와 그리고 내용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머니코드 이어갈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기차 쪽, 오늘 전기차 섹터 안에서도 또 뛰는 종목들이 있던데 하나증권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놀던 전기차 공장이 황금 공장으로 변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힌트는 ESS가 될 것 같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전기차 쪽 합작 공장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생각이 돼요. LG가 GM과 합작 흑사를 좀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한 3년간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렇게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 보니까 전기차 공장을 좀 쉬는 곳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놀던 전기차 공장이었고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고정비 부담은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2024년 말에 구조조정을 이제 시작을 했고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안 좋은 것은 베어버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유효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전략을 세웠겠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 합작사 GM 혼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런 부분 잠시 언급해드리면 일단 미국 GM과는 두 개의 합작사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혼다 같은 경우는 지분을 이제 전량 매각을 해서 타 OEM과 좀 ESS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스텔란티스는 오히려 지분을 전량 인수를 해서 이쪽으로 단독 공장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좀 덜어내고 오히려 뭔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렇게 지금 설비 체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재편하고 단독 공장으로 전환하고 이런 흐름들을 보인 거죠.
합작사 청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쉬는 전기차 공장은 ESS 공장으로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ESS가 결국은 2차 전지를 살릴 핵심 원동력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온사이트 발전 스스로 발전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발전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의 반사 이익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는 어찌됐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LFP ESS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ESS에 대한 전략 집중 모델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쉬던 공장이 ESS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처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황금 공장으로 변신한 바 앞으로 셀 업체에 대한 탑픽 주는 온전히 이어간다, 오롯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탑픽이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미 ESS 전략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매수 포인트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둘을 경쟁해서 봤을 때 삼성 SDI가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나 봐요. 이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대한 그 매각 대금 이런 부분도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진 않은 상황이고 LFP 증설 여력도 있는 상황에다가 북미 ESS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 SDI가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 업체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자체를 조금 더 봐야 되는 이유 바로 황금 공장으로 변신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그런 변화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서 디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44,000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여기에서 최근 눈여겨보게 되는 거는 동해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한 모멘텀인데 이걸 수주하고 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데이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주가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앞으로 동해 IIDC 수주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쪽에서 나오는 이슈 이런 부분이 실제화된다면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돼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S건설이 삼박자라는 건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택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전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박자가 있다 보니까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센터부터 말씀드리면 자이 CNA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첨단 산업을 짓는 그런 건설사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 20건 그리고 700메가와트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레퍼런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동해 AIDC,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포함한 게 4건이나 포함이 돼서 요런 레퍼런스로 앞으로 추가 수주를 더 당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라는 거고 2.4기가와트인데 2.4기가와트는 앞으로 1.2기가와트 그리고 1.2기가와트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계획이고요. 1기가와트당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수주 금액이 예상되는 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제 긍정적이고요. 데이터 센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매출화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2년에서 한 3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내면 빨리 지어놓고 매출을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효과가 좀 뛰어나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드렸듯이 동해의 AI 데이터 센터 수주와 그런 실적 데이터가 확인이 됐을 때 실적 추정치 당연히 높아질 거고 그럼 주가가 당연히 따라 올라갈 테니까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주택입니다.
그 원가가 높은 거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고수익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주택이 GPM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뭐 빼고 총 이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에서 15% 정도 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분양이 좀 많아질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주택 매출이 올해 저점을 통과해서 내년은 본격화될 거라고 하니까 분양 물량이 많아지는데 내년 이제 본격화될 그런 모델. 근데 원가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주택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데이터 센터 말씀드렸고 마지막 이제 원전인데요. 원전에 대해서도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한울, 신월성 1, 2호기에 참여를 했는데 비주관사로 참여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거기에서도 먹을 수 있는 기대감이 일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쪽, 동남아 쪽 해외 신규 원전 진출도 검토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추가 수주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삼박자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주가에 서려 있어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GS건설 대신증권의 리포트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도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여기 DB증권은 투자 포인트를 매수로 올렸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6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을 보니까 실손 보험 쪽에서 들어오는 돈 환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손 보험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 실손 보험 쪽에서 실적이 괜찮다. 앞으로도 추정치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쪽으로서 주가 모멘텀이 붙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손이 손실 계약 비용이 이제 환입 전환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연간 2천억 원 정도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도 실적에 도움이 되는 거고 자동차 보험도 BEP를 넘어설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간 순이익이 1조 원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괄목상대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올해 배당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내년 결산 배당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고 배당주로서 현대해상을 바라보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자사주 소강만 보더라도 목표가는 앞으로 20%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20% 올라갈 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대해상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둘 다 상향시킨 DB증권의 리포트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